여러분, 삼성전자의 2025년 성적표,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하죠? 그런데 말이죠, 이 숫자 뒤에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사업보고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면서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될 그 핵심을 찾아보시죠. 자, 일단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부터 볼까요? 2025년 삼성전자 매출이 334조 원입니다.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숫자죠. 이게 작년보다 10.9%나 성장한 거니까 대단한 숫자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. 사실 매출은 그냥 겉모습이고요.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얼마나 벌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? 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핵심이죠. 영업이익을 보니까 44조 원입니다. 전년보다 무려 33.2%가 뛰었어요. 매출은 10% 남짓 올랐는데 이익이 이렇게나 폭증했다?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자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제가 보고서를 쭉 보면서 발견한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. 2025년에 AI 덕분에 반도체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쳤어요. 기록적인 이익을 냈죠. 그런데 이 눈부신 성과가 어쩌면 다른 쪽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그럼 실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걸 보면 왜 제가 두 개의 삼성이라고 말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? DS,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성장률이 무려 17.2%예요. 엄청나죠? 그런데 스마트폰, TV 같은 DX 부문은 7.5% 성장에 그쳤습니다. 온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. 이 표를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. 물론 아직까지 매출 비중으로 보면 DX, 그러니까 디바이스 부문이 56%로 제일 크긴 해요. 하지만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진짜 엔진은 바로 39%를 차지하는 저 반도체, DS 부문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이겁니다. 한쪽, 그러니까 반도체는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터지면서 HBM4, DDR5 같은 제품 가격이 14%나 오르는 완전 호황이고요. 다른 한쪽,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TV는 오히려 가격이 3에서 5%씩 떨어지면서 성장이 좀 더딘 그런 상황인 거죠.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. 자, 그럼 이렇게 한쪽은 불타오르고 다른 쪽은 좀 미지근한데 삼성전자의 곳간,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괜찮을까요?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무 건전성을 보려면 제일 먼저 이걸 봐야 해요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장사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현금이에요. 이게 빵빵해야 뭐든 할 수 있겠죠. 회사의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2025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사해서 번 돈이 자그마치 85조 3천억 원입니다. 이 현금으로 연구 개발도 하고 공장도 짓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다 한 거죠.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. 총 자산도 10% 넘게 늘었지만 총 부채는 16% 넘게 더 빠르게 늘었다는 점입니다. 미래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빚이 좀 늘어난 건데 그래서 부채 비율도 27.9%에서 29.9%로 살짝 올라갔습니다. 물론 보고서에서는 딱 잘라 말합니다. 부채가 좀 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고 신용등급도 S&P 기준으로 AA 난하되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아주 견실하다고요.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과거랑 현재는 봤으니까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삼성전자는 어떤 기회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위협에 대비하고 있을까요?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기술력이죠. 2025년에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. 연초에는 AI 기능이 들어간 갤럭시 S25 시리즈를 내놨고 중반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양산을 시작했죠. 연말에는 또 갤럭시 XR 헤드셋이나 트라이폴드 같은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 제품들도 선보였고요. 역시 기술의 삼성입니다. 하지만 앞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겠죠?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세 가지 큰 위험 요인을 짚고 있습니다.
첫째는 환율이나 금리처럼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상황.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, 무역장벽 문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맞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열해진 경쟁 구도. 이 세 가지가 삼성이 넘어야 할 파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 거센 파도를 어떻게 넘을 거냐? 삼성의 대답은 명확합니다. 바로 AI죠. 스마트폰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제품과 부품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AI 기술을 심어서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. 이 위험들을 기술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인 우리는 뭘 체크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투자자라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회사의 이익을 책임지는 엔진, 반도체 부문이 계속해서 잘 달려주는지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둘째,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DX, 소비자 부문이 과연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, 마진율을 잘 봐야겠죠? 마지막으로 부채가 늘고는 있지만 벌어들이는 현금과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,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.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. 과연 이 AI 반도체라는 정말 강력한 엔진 하나만으로 삼성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? 2025년 사업보고서는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암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